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급 럭셔리 세단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 롤스로이스, 그리고 마이바흐, 네. 그리고 벤틀리, 네. 뮬산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주한 씨는 뭐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 우선은 3대 브랜드라고 하죠. 이제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역사를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잠깐 롤스로이스 산하에 들어갔었고, 얘네들은 뭐 물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럭셔리 대형 세단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좀 약간 고급 럭셔리 세단이라기보다는 좀 스포츠성이 높은 약간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W12 기통이 벤틀리만의 되게 아이덴티티지 않나 싶은데, 사실 뭐 벤틀리도 되게 오랜 역사가 있고 한 건데, 제일 화두되는 거는 롤스로이즈냐 아니면은 마이바흐냐, 이게 제일 화두가 되지 비교가 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벤틀리는 약간 베이비 롤스다라는 닉네임이 있을 정도로다 해서 사실 여기에 비빌 거는 아닌 느낌이고, 그러면은 마이바흐가 더 좋으냐 아니면 롤스로이즈가 더 좋으냐, 반대로다가 보셨을 때 팀장님이 보시면은 롤스로이즈가 나요, 마이바흐가 나요? 저는요. 나는 솔직히 벤틀리가 제일 나아. 벤틀리도 좋아요. 네, 물산 좋아요. 물산 저도 예전에 한번 판매를 해봤는데, 사실 그 W12 기통, 플라잉 스퍼도 그렇고 물산도 그렇고 W12 기통을 써요. 그래서 걔네들은 한쪽에 병렬 2기통, 병렬 6기통, 병렬 6기통을 해갖고 이렇게 합쳐져서 W 형태의 12기통을 쓰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걔네하고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예 다르기도 해요. 롤스로이즈나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원래 V12 기통, 얘네는 뭐야, 그냥 V12 기통에 6.6 엔진을 들어가 있는 거고, 마이바흐 하면은 얘네는 뭐 한 1800년대 후반대부터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핫해졌던 브랜드이기도 한데, 마이바흐는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죠? 1916년 정도에 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해서 1920년도에 종전이 되고, 그 당시에 비행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즘에 비행선을 타지 않지만, 거의 타거나 볼 일이 드물지만, 그 당시에 1920년대가 되고 나서 독일에 상당히 부흥기가 왔었죠. 바이마르 저머니라고 해서 상당히 부흥기가 왔을 당시에 뭐 힌데부르크 제플린 비행선이 있었고, 그걸로다가 이제 거의 뭐 지금까지도 뭐 비행기체 중에서 가장 큰 타이타닉호와 뭐 사이즈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다가 거대한 비행선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상당한 큰 자존심이었어요. 힌데부르크 제플린 비행선 같은 경우가 이만한 막 엄청 큰 그 에드블룬 같이 이만한 거에다가 한 300m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나도 보지는 못했지. 근데 이게 거기에다 수소를 이빨 때려넣어갖고 붕 뜨고 나면은, 원래는 수소를 넣으면 안 되고 헬륨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미국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독일에다가 안 넣어주고 하니까 얘네가 거기다 수소를 때려 넣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방향 조향이나라든지 추진력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쪽에 엔진에 들어갔던 게 V12 기통, 제플린 엔진, V12 엔진이, 그게 마이바흐 엔진이에요. 그 비행 기체에 썼었던 게 마이바흐 그렇죠. 예. 롤스로이즈도 비행기 엔진이고, 보잉에다가 뭐 엔진을 계속 지금도 납품하고 있고, 우주에 가는 것도 이제 그 우주형 거기에다 우주선에다가도 얘네 엔진이 만든다는 건 익히 알고 있잖아. 근데 마이바흐 엔진조차도 그것도 W12, 걔네도 물론 힌데부르크 그 제플린 비행선이 이게 추락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 추락해서 한 절반은 이게 인명사고가 났던 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비행선이라는 거를 타지 말자 뭐 이렇게 하고서 비행기로다가, 거의 1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양쪽에 쓰고 있던 그 제플린 엔진을 제플린 12기통이 마이바흐에 들어가던 건데, 사실 마이바흐와 롤스로이즈는 1920년대냐 아니면 그 전에 전통을 갖고 있느냐, 부흥기가 달라요. 영국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종전 이후에 직후에 독일에서의 그 자존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이바흐는. 근데 지금은 마이바흐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벤츠 산하에 S클래스 라인업에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80 마이바흐, 680 마이바흐, 680은 우리나라 수입을 안 해요. 근데 580 마이바흐 W223 지금 신형 현재 나오고 있는 모델, 이 직전에 W222부터만 S400 마이바흐부터 시작해서 S500 마이바흐, S560 마이바흐, 뭐 S650 마이바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라인업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마이바흐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C필러 쪽 라인을 좀 더 길게 뽑고 앞에 그릴을 다르게 하고 몇 가지의 옵션들을, 편의 옵션들을 좀 더 넓히고 이런 거를 바꿔서 S클래스의 하나의 라인업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마이바흐의 고유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는 사라졌죠. 원래 그 마이바흐의 본이 있어요. 옛날 구형, 옛날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계실 때 타시던 마이바흐 6기 모델, 그게 사실 진짜 오리지널 마이바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그것도 옛날 100년 전에 그 디자인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S클래스로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 하나의 라인업이 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는 벤츠 코리아가 꼭 보고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게 하나가, 마이바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플린 V12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V12 엔진은 넣어줬어야지, 대형 세단이라면. 근데 지금 국내에 벤츠 코리아에서 정식 수입하고 있는 S클래스 중에 최고 사양인 680 마이바흐는 12기통이에요. 하지만 수입을 하지 않아요. 580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에서 뭐 리뷰하고 있는 마이바흐, 최고 좋아요. 하지만 V8과 V12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매우 크게 다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서 V8 기통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V12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고 저도 차를 여러 대를 갖고 있지만 V12는 제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유하기가 힘들어요. 못해요, 소유가. 이거 V12예요. 근데 BMW 라인업에서 아니면은 대형 차들의 세그먼트 전체를 다 보면은 V8은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중간에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일 뿐이지, V12 같은 경우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즈, BMW, 벤츠, 뭐 모든 브랜드 다 대부분 보세요. 항상 최고점에서는요, 하이엔드 딱 탑 클래스는 무조건 다 V12 엔진이 들어가요.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바흐하고 롤스로이즈하고 비교한다, 그거 자체가 되게 큰 넌센스지 않을까 싶고, 물론 롤스로이즈의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요즘은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도 뭐 옵션을 인디비주얼 오더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꼭 벤츠가 아니더라도 뭐 BMW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인디비주얼 오더가 가능하지만, 그거의 끝판왕은 롤스로이즈예요. 뭐 비스포크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맞춤 슈트, 맞춤 정장. 그러면은 좀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야. 비스포크 아니고 수미수라야. 수미수라는 이태리 방식이고요. 영국 방식의 턱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맞춤 정장은 비스포크죠.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얘네들 외형 컬러나 아니면 실내 가죽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총 44,000가지를 셀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44,000가지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계대에서 네이밍을 해갖고 구분 질 수 있다. 100개 이상 세계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야. 난 100개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세봐도 50개에서 60개도 못 넘길 것 같은데 44,000가지의 컬러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환희의 여신도 내 가문의 뭐 조각으로다가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내 와이프의 그 형상을 해갖고 해준다든지 내 얼굴을 내 흉상을 박아줘라고 하면은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가 맞춤형인 비스포크의 거의 뭐 최대한 구현이 가능한 브랜드는 이 롤스로이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롤스로이즈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진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10억 이상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말고는 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포츠카 말고 그냥 럭셔리 세단이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게 참 가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 사는 사람들이 이거 중고 판매할 때 뭐 이거 중고가 이거 생각하고서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연비 생각하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꼭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롤스로이즈 고스트는 딱 요 정도 SWB, EWB는 너무 길어요. 이거면은 충분하거든요. 얘 정도면은 뭐 이렇게 딱 타서 뭐 내가 기사 쓸 거 아니니까. 근데 가끔 내가 뭐 이렇게 탈 때 뭐 충분하잖아. 이 정도면은 하면은 이거 안 보여요 잘. 이거 딱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프라이빗한 요게 코치도어가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나의 가치를 엄청나게 업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이게 양쪽에서 딱 이렇게 열렸을 때는 절대 내가 어디 가서 총 맞진 않을 것 같은 상당히 내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롤스로이즈 고스트는 물론 뭐 팬텀은 그 이상급이고 당연히 그거는 뭐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뒤에 타는 게 쇼퍼 드리븐으로 타야 되겠지만 저는 운전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고스트 SWB, EWB도 참 좋긴 하겠다. 근데 그거는 주차나 이런 거에서 너무 하드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이것도 좀 주차하기 길지 않아요? 어떠세요? 네. 근데 저는 적응하니까 너무 편해요. 뭐 주차가 뭐 걱정되거나 얘도 어라운드 뷰 다 있거든요. 레이더 센서 다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물론 마이바흐가 이번에 나온 W223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면 막 약간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의 조명 회사 약간 그렇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지금 엊그저께도 장거리 그 고객님한테 미팅 때문에 갔다 오고 하면서 느껴본 거는 불필요한 조명에 대해서 약간 뮤트 시킬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소음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 조명을 뭐 바깥에 소음을 차폐한다라는 것보다 조명에 대한 거, 빛에 대한 것도 차폐를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에 비해서는 S클래스 지금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투머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현대식한 느낌이고 얘네 해석 방법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그 옛날에 뭐 물론 100년 전 거를 디자인을 그대로 고수하진 않지만 10년 전이나 지금 거나 20년 전 거나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사라졌죠. 현대기아 차들을 제가 왜 항상 현대기아차 소나타 그랜저 뭐 다 좋은 차들이지만 좋게 보지 못하는 게 그 헤리티지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바흐에서는 그 헤리티지를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롤스로이즈는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 저 환희의 여신 그냥 우리가 농담 삼아서 저 토카토카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환희의 여신 얘도 물론 옛날에는 라디에이터 캡 그릴이었어요. 이게 그냥 캡 라디에이터 캡 뚜껑 마개였던 건데 자기네 가문의 저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갖고 해준 거고 파테온 뭐 신전이라고 하는 얘네가 주장하는 그 뭐 파테온
이거 얘네만 이거 쓴 건 아니.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디자인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잘 만들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파테온 신정입니다 하는데, 사실 예전에 100년 전의 디자인도 보면 마이바흐도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비슷해요. 그거는 그렇고, 뭐 나머지도 뭐 옆에 그릴 뭐라 그래, 휠 로고도 얘네 뭐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잖아요. 밖에 달려가도. 이런 것들도 얘네만의 아이덴티티고, 뭐 이런 코치 도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중간에 지금 이 차는 옵션이 없어요. 그 코치 라인이라고 하죠. 옆에 핀 스트라이핑이 쭉 한 줄 되어 있는 거 수제로다가, 그것 또한 얘네만의 고유 시그니처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 전통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인데, BMW가 참 잘한 거예요. M&A 하고서 회사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존속시켜 놓고서 얘네만의 영국의 그 헤리티지 해석을, 역사를 그대로 존중해 주고서 이어가지고 기술력인 부분만 백업을 해준다라는 건 정말 뛰어난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마이바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마이바흐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차가 좋은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그 차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비교할 바는 아니지 않나. V8은 차를 좋아하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어요. 근데 V12는 아무리 내가 차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면 못 사요. 반대로 내가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10년 이내로 된 V12 엔진이 달려있는 차를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좀 많이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부가 된 상태에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V10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바흐는 10년 전에 마이바흐는 사실 S클래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애매하다니까요. S클래스 마이바흐는 짝퉁이 있어요. S350에다가 S400 뭐 디젤에다가도 그냥 마이바흐 딱 붙여놓으면은 휠 바꿔놓고 앞에 그릴 바꿔놓고 오면은 몰라보잖아. 그럼 많이들 그렇게 보고 이거 마이바흐 튜닝이 되어 있어, 뭐 마이바흐 룩이 되어 있어. 얘네는 없잖아.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비교가 될 상황은 아니다. 마이바흐는 그냥 S의 라인업, 벤츠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보는 거, 벤츠면은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따라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하고는 얘는 다르지 않나.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마지막 하나.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 차 연비 얼마예요? 이 차 가성비가 좋네, 안 좋네? 모든 소비의 지출을 가성비로 생각하는 거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행동 아닐까 싶어요. 물론 가성비라는 걸 따져볼 수 있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출을 하기 전에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인드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겠지, 합당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럴 거면은 왜 롤렉스를 사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브랜드의 그 헤리티와 그 명품을 사는데, 왜 내가 리모아 캐리어를 쓰고, 왜 내가 에르메스 가방을 쓰고, 왜 내가 롤렉스 시계를 차야 되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에 소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성비라는 거를 따지는 거는 되게, 여기서는 좀 되게 웃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즈를 놓고 자꾸 마이바흐를 뭐 얘기하고 막 뭐 이상한 뭐 2차 세계 1차 세계대전 얘기도 하고 100년 전 얘기를 막 하고 막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V12가 짱이다. V12 개 좋아요, 이거. 왜냐면은 크랑크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4기통이면은 4기통이면 360도를 4등분을 하기 때문에 90도씩이잖아요. 그럼 그게 한 바퀴 돌 때 90도마다 빵빵빵빵 하고서 4번을 폭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해갖고 하겠지만, 이게 돌면서 행정을 봤을 때는 얘네 같은 경우에 30도예요. V8 같은 경우에는 45도예요. 45도와 30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롤스로이즈가, 누가 그래서 댓글에다가 롤스로이즈
운동성이 저 스포츠성이 없다고 와봐 태워줄게. 이거 스포츠성 없진 않아요. 꼭 이 차 아니더라도 롤스로이즈 차량들이 레이스 같은 거나 아니면 외국의 롤스로이즈 시승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막 뒤에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드리프트하고 막 할 수도 있어. 충분히 그 정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6600cc의 V12 기통인데 이게 스포츠성이 없을까?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안 타봤으니까. 물론 서스펜션이 꿀렁꿀렁 하다 보니까 바운스를 그 리바운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깊으니까 와인딩에서는 승차감 위주다 보니까 스포츠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거는 당연하죠. 이 대형차에다가 그걸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인데, 그럴 거면 페라리 탔어야지. 그죠?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해 갖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영상을 주저리 해봤습니다. 요 영상, 요거의 그 판매 영상은 여기다가 올려놨을 테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 보시고서 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조한 중고차 TV 현조아이였습니다.